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지역은 남다리 건너서 사범대학 가다가 있는 길입니다. 청주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청주 사람이고 청주 국문로 3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느라고 59년에 청주를 떠나서 서울 가서 대학 다니기 시작을 하고, 아까 보니까 63년에 이 흥사단 지부를 결성을 하셨던데 64년은 내가 이제 대학 졸업 맡은 해입니다. 뭐 이제 한 59년에 대학 다니느라고 서울 가서 계속 거기서 살고 서울 사람처럼 됐고, 그것도 뭐 내 집안이랑들 뭐 청주 애들 흩어져 살고 계시니까 가끔 오는데, 지금은 이제 와봤자 뭐 시내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친척집에 오면 그 행사에 가서 그 집 가서 그 사람들 친척도 만나고 이러다가 서울 가고 이러니까 청주시가 어떻게 바뀐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옛 생각을 더듬어도 당장 어디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여기 와서 보고 여기가 남다리 건너구나. 그래서야 위치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어제보다도 이렇게 충북지부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뭐 오늘 이 자리는 충북지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부장님께서 다 오신 걸로 알고 반갑습니다. 제가 흥사단하고 관계는 흥사단 그 교육운동본부의 초대 뭐라고 그래요? 대표의 상임대표 가 했고요. 그 다음에 도산사상연구회 그 회장도 했고, 또 도산기념사업회에도 뭐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박인주 선생, 또 이제 돌아가신 서영훈 선생하고는 늘 각하게 모시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저는 흥사단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식 단호 절차는 안 받았어요. 한번 근데 저한테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괜히 못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예단원가 명예단원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식구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얘기는 흥사단의 평생학습 운동입니다. 우리 조성도 이사장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한번 우리 흥사단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흥사단의 정신을, 흥사단의 특성을 이 시대에 맞게 살려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정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고, 더군다나 아까 소개받으셨듯이 우리 박인조 선생님 전 이사장이시고 평생교육 쪽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십니다. 기틀을 만들고 만든 분입니다. 또 우리 장명현 박사도 거기 연구원으로 좀 활동을 해서 지금 그 정년을 했지만, 그래서 아주 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아주 지도자들이 여기 딱 계시기 때문에 뭐 흥사단 틀림없이 확실한 평생교육 운동을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평생 학습 시대다 이러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누구나 다 어른들이 공부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어른들은 공부를 OECD는 평균이 51%인데 우리는 43%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책을 읽는 걸 보면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어떠냐? 적은데 그것도 자꾸 떨어져요. 2000년대에 70%가 그래도 한 권은 읽었다 그러는데 10년대에 가면 60%로 줄어들고, 다시 또 한 10년 지나서 21년에는 47%입니다.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53%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비하면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이게 참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국제적인 성적 비교하는 연구를 하면 최상입니다. OECD가
피사라고 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수학, 영어, 수학, 과학, 그 나라 국어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탑입니다. 탑. 1등 한 해도 몇 번 있고 어떤 과목으로 1등, 어떤 과목으로 2등도 했고 여하튼 세계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공부 최고로 잘하는 걸로 다 이 분야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바마 대통령 때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걸 보고 또 그다음에 핀란드의 대통령이 하면 거기 헬싱키 시장이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왔었어요. 와서 직접 다 뒤져보고 사람들 만나고 하고 왔어. 그런데 핀란드에서 온 사람은 와서 다 들고 아이고 이건 아니네. 점수는 높은 건데 문제가 있네. 한국은 우리 본받으면 안 되겠네 이랬고 오바마는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고 점수만 보고 한국 봐야 된다 한국 봐야 된다 그걸 끝났고 그 사람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느냐? 왜 이렇게 학생들은 성적이 최고로 좋은데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들 공부할 만한데 왜 공부를 안 하는가 어른들은 우선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정답을 암기하는 교육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학을 평생 공부했고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서도 공부는 싫다고 그러냐? 뭐 주체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답 암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기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거나 정답 찾으라고 선생님 왜 그래? 따지지 말고 외워. 그것이 우리 교실에서 우리가 느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키울 수가 없고 그냥 정해져 있는 소위 정답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다가 갔다가 답에 갔다가 그냥 답서로 그걸 해야 되니까 한 인격체에서 인정받는 길이 없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외국들 많이 가잖아요. 외국도 가면 이제 자식들이 따라가기도 하지. 외국사 상사의 직원으로 가기도 하고 외교관으로 가기도 하고 뭐로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애들이 따라가면은 영어가 부족하니까 또는 뭐 독일 가면 독일어가 부족하니까 그냥 얼굴이 노래지고 학교 가는 게 힘들어하고 그래. 근데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와. 우리 이제 부모가 돌을 때 야 이제 가자. 아이고 싫어. 왜 싫어? 나 이거 학교 다니고 싶어. 아니 처음 가서 그렇게 고생스럽다가 학교 가는 거를 힘들어하던 애들이 거기서 한 1, 2년 있다가는 이거는 한국 가기 싫어. 이 학교 다니고 싶어. 왜 그러겠어? 그 친구들은 그 나라 친구들은 아무리 얘가 틀린 말을 해도 들어줘. 사리에 안 맞는 말을 해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 너들의 뜻이 있겠지? 얘기를 들어줘. 그러니까 존중받는 거야 내가. 근데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틀렸고 넌 정답을 맞추라고 왜 자꾸 너 딴 생각만 하냐? 이러니까 학교 다니기가 싫어. 한마디로 타율적 학습을 강요하니까 성적은 비록 올라갔어도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고 학교만 졸업만들은 이제 그만둬. 그래서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 봐라. 내가 다시 이런 공부하나.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요. 근데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공부하나. 내가 그랬습니다. 아주 객석인데도 서울대학 들어갔죠. 제가 들어갔는데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이러고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을 갔더니
아 근데 고등학교랑 대학이나 비슷하더라고. 나 서울대학 가면 그럴 듯한 줄 알았어. 했더니 역시 교수님이 노트 갖다가 막 불러주면 그거 받아 써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와가 또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다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아니 그런 양반이 진짜 한 분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그러는 거라. 이야 이게 대학이라는 것도 이게 그놈이 그러는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일부러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1, 2학년 때는 그냥 학점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A라는 건 그렇다고 B는 어쩌다가 하는 두 개 있고 맨 C, D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3학년 돼가지고 오늘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 양반이 야 너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평생 이 성적이라면 너 평생 따라다니는데 네가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대학을 이거 바꿀 거냐 지금 당장이니까 우선은 성적 좀 올려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대학원에도 가려고 또 취직도 하려면 성적이 얼마치 되지. 그 양반이 어떻게 저런데 살살 꼬시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적을 바다가 있던 걸 간신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교수실이나 된 겁니다. 그래서 잊지 못해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라 이런 거 다 그 얘기를 했던 걸 하겠죠. 내가 지금의 고등학교 애들 나 충분히 이해해. 저놈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재밌는 거네요. 책을 읽다 보니까 500년 전에 옛날에 이율곡 선생, 율곡 이 선생이 구도장로. 아니 한 번만 합격해도 얼마나 좋아요. 물론 대과만이 아니라 진사시 뭐 이런 것도 좋아요. 하여튼 과거를 보면 한 번만 됐는데 9번을 장원을 해서 1등을 했어. 9번. 그래서 그냥 별명이 구도장원공입니다. 9번 장원을 한 어른이다. 천재지 천재. 그 시대에 그런 참 뛰어난 천재인데 그래서 어느 날 선조 임금이 아니 우리 율곡 뭐라 불렀겠지. 이제 또 공은 직함을 되면서 이제 공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또 성적이 뛰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 공부가 얼마나 재밌어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대답하기를 전하 과거 공부할 때 그거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거지로 한 거고요. 진짜 공부는 과거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거는 사람들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외워야 되는 거야. 그때도 그런 정답이 있는 거니까. 요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요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한 거 해서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출세하려면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진짜 공부다운 공부가 아니고 즐거운 공부가 아니어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500년 전에 했었던 일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그 정답 암기 교육은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시점에 무슨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 선발체계 등등에 전부 뿌리박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입시 방법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한데 그건 참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제가 장관할 때는 그냥 대학 총장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교수 출신이지만. 왜냐하면 대학도 이렇게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데 참여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니냐. 대학이 그렇게 1, 2점 차이로 그냥 또 이렇게 뽑기 시작하면 고등학교는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지. 학교가 다 못 가르치니까 학원이 그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왜 킬러 문항을 합니까? 성적이 비슷비슷하면 대학이 못 붙는다고 난리니까 야 가려줘. 어떻게 0.1점 차이가 나게 해줘. 그래야 뽑지. 이게 되니까 학교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다 공부 잘하는 놈도 못하는 놈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냥 저기 앞에 1등 하는 놈만 가지고 하겠어요. 차마 학교는 그렇게는 못해. 아무리 학교가 시원찮아도 선생님들이 그렇게는 못하지. 근데 학원은 돈 버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애들 와서 학원 다닌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학원이 그렇게 하니까 학원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자, 이 얘기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가, 어른들이. 고등학교는 와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런 공부를 하기도 싫어.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조선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도 공부들 했어요. 여기저기서 공부들 하고. 우리가 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 그래서 되게 저 부인들, 한때 왜 부인들 모여서 돈 얼마 지내고 돈 모으는 개인데,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시를 발표하고 시를 쓰고 같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했어요. 시회. 서로 시를 읽고 발표하고 서로 각자 그런 공부하는 걸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이어져 왔는데, 일제 식민지 시대, 그거야 뭐 일제 조선을 통치하는 일본인들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독립정신을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지들끼리 모여서 그럼 공부만 하겠어요? 야, 우리가 왜 일본을 지배를 받아 이러면서 자기들 모를 독립정신을 고치하고 이런 걸 하겠지.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우선 조선인들이, 특히 어른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쑥덕 공부하네 뭐하네 하면서 모이는 것 자체를 막고, 조그만 이상한 대본에 잡아다가 혼내고 조사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개화 초기에는 우리 도산 선생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정식 학교도 있지만 정식 학교가 아니라도 말하자면 공부하는 그룹을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었죠. 사실 흥사들도 공부하는 그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여기저기 만든 일본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안 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개화 초기에 시작된 새로운 이러한 학습 조직, 또 교육 조직, 이런 것들을 또 일본인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이 심사해서 허가한 정식 제도권 내 학교만, 그 지들이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승인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도권 외에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억압하고 금지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한 소위 해방과 독립이라기보다는 분단이 되어버렸고, 분단하에서는 이게 또 이념 대결이 나가지고 이념 사상을 또 통제를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쪽에서 독재 정권이 나오니까 결국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수덕수덕 지네끼리 공부하네 뭐하는 얘기 주고받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위험한 것들이니까 여하튼 따로 모여서 뭐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다 억압하고 금지시키고 그렇게 했죠. 지역사회 학교 운동이라는 걸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학교가 애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애들 한국에 집에 가고 나면 학교 교실 그대로 있고 운동장도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게 말하자면 지역사회 학교 운동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의 어른들 와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한테 모아서 왜냐면 그런 청년들이란 대개 무슨 요즘하고 다르지만 저 운동을 우리가 하던 그 80년대에는 뭐 중국집 배달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층에 그런 막노동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지내는 청년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런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에게도 어떤 문화적인 체험과 공부의 체험을 줘서 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했는데 물론 학교는 교실을 빌려서 교장 선생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에서 그게 왔어요.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딱 교장한테 아니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동네 그 청년들 불량 청년도 있을 텐데 왜냐면 그런 애들 와서 담배도 피잖아. 담배다가 불려지나면 어떡하려고 하면 교장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심을 썼어. 또 어느 교장은 실제로 심을 썼어요. 교육청에 불려와서. 근데 그걸 하겠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이런 운동단체들이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거 합시다. 교장 선생님 이런 거 합시다. 뜻 주어서 하는데 교육청이 그렇게 그냥 너 그러다가 당신 처벌받아 막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거 못하겠습니다. 또 한 번은 저쪽 강서구 그쪽의 학교에서는 경찰서에서 왔어. 파출소가. 아니 이 학교 뭔데 왜 저녁 때문에 젊은 애들이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지들끼리 모이고 그래? 아니 쑥덕쑥덕이 아니라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교육 시키느라고 학교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사회 교육운동단체가. 아니 학교는 애들이라고 그랬지 왜 애들 또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또 교장 선생님 제발 봐주시오. 당신 우리 보고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싶은데 경찰서가 파출소까지 와서 저러니 이거 안 되겠다고 제발 좀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그렇게 지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하면 요즘의 얘기입니다. 왜 공부를 또 안 하는가? 요즘은 정보 홍수와 유튜브 등의 글쎄 뭐라고 내가 사이비 교육이라고 말을 붙여서 봤는데 좀 심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 자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자 이제 휴대전화만 여러분 유튜브 선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도 여러 번 하는 게 소심한데 그래서 요즘에 까닥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막 되니까 내가 많이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휴대전화만 열면 온갖 개 나오니까 내가 많이 알지. 내가 많이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처음 이거 보고 앉았으니까 물론 어떤 양반이 이 양반 먹으라고 쓸자고 바둑 두고 있고 장기 두고 있고 이제 나이 먹은 남자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보를 그걸 통해서 보니까 많이 배운다. 많은 정보를 내가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항상 이걸 하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제 식의 표현입니다. 학습 포만감입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그 별 부족함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 정답 외우는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나 이제 졸업해서 하기도 싫어. 그런 거. 또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막아왔어. 이렇게 오해받고 그냥 의심받아가면서까지 그거 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요새 보니까 많이들 내가 아는 것 같아. 정보가 수없이 많아. 그냥 열면 그냥 정보는 쏟아져. 공부를 하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의미가 지금 공부에 있어서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제 어땠느냐?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래도 1980년에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1980년이면 이제 자 그때 거기에 그 헌법 개정하는 위원회에 우리 평생교육회 한 분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 그 양반이 그냥 열심히 주장을 했어. 평생 시대다, 평생학습 시대다, 뭐 다른 나라는 이렇고 다른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위원들을 설득했더니 별로 위험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좋은 얘기 갖고 그러니까 전 양반이 저렇게 저걸 하자 그러니까 하나 시켜주자 해서 그때 들어준 게 헌법 31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아마 그때 찬성하는 위원들도 저게 진짜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80년 상당히 일찍 그래도 헌법에 저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건 역시 군사 정권이 이제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95년에 교육개혁안을 발표할 때 그때의 대전제가 평생학습 사회를 건설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그게 우리가 맞춰야 되고 또 이런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교육을 개혁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야 된다. 또 아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법을 만들어서 99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하기 아니라 그때 평생교육 만들 때 제가 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하고 정부를 설득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그걸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도 만들고 초대원장 우리 박인주 선생님 오셔서 아주 출발을 했습니다. 걷다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유럽, 미국 친구들은 일찍 시작했죠. 일찍 시작해서 18세기 이미 또는 19세기에 뭐 저런 영국 커피하우스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동의를 조직을 해서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시켜. 발표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발표하면 누가 이제 발표했어. 빨리빨리 끝나와서 시원한 맥주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발표 좋았어. 오늘 좋았어. 잘했네. 자 끝냈으니 갑시다. 몇 번 그러니까 이게 놀자는 건지 공부하자는 건지 이래가지고 벤저 프랭클리에서 나게 있는 남사람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규칙을 만들자. 무슨 규칙을 만드냐? 무조건 발표에 대해서 좋다 하면 벌금 낸다. 5불씩 낸다. 5불. 그러니까 발표에서 뭐라도 하나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해라. 문제를 제기해라. 그건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있지 않냐 한다든지 뭐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새로운 또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냐 한다든지 무슨 꼬투리라도 잡고 문제를 제기해서 더 이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좋다 하면 5불 낸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벌금 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된 거야.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두세 차례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내서 발표할 게 그럼 이제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다. 책이라도 각자 읽은 책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책 내용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발제할 게 없으면 책을 가져. 저 책에서 책 내용 설명하고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해. 그렇게 해서 근데 가져와서 발표한 책은 그냥 그 모임에다 놔.
그래서 그 발표학생이 다 끝까지 못 읽었잖아. 읽고 싶은 사람은 빌려다 읽고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래서 발표한 책은 그 모임의 재산으로 넣어서 이렇게 놓고, 그것이 미국의 공립도서관의 출발입니다. 그 모아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맞네. 이렇게 책을 십시일반으로 하고, 물론 세금 낸 걸로 구청이면 구청에서 이렇게 책을 살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이 이렇게 또 기증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책을 모아가지고 서로 읽고 이거 하자.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공립도서관 아닙니까? 퍼블릭 라이브러리. 제일 발달된 거죠. 또 지역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역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 미국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전통, 동인 활동의 출발입니다. 그 밖에 스웨덴의 공부 동아리, 우리가 스터디 서클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것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죠. 19세기 말에 제가 유럽 북쪽에, 저쪽에 이제 영국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부터 이쪽에 있는 스웨덴, 무슨 핀란드, 이쪽에 전부 그 흉년이 그냥 몇 년 연속 들어가지고 감자 자체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이래서 맨 굶으니까. 근데 특히 아일랜드는 이쪽 영국의 잉글리시, 런던 중심에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주들이라 참. 그게 지주들이고 아일랜드는 소작인들이라. 땅은 이쪽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소작 붙여먹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먹을 것까지도 없어.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굶어 죽어. 아니 이 지주들이 자기 소작농민들이 굶어 죽는 걸 놔둘 수는 없잖아. 감자를 사다가 먹여.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의 지주들이 이거 안 들었다. 아니 저기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돈으로 갖다가 저걸 먹여 살려야 되니 이게 되겠냐? 그때 막 이제 미국이 막 이제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노동력을 필요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배 실다가 미국에 갖다 내다 주는 거야. 정식 이민선이 아니라 싸구려 배를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해안에다 타. 넌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저쪽 신세계에 가서 너희들 살게 해줄게. 아주 태워가지고 해서, 그것도 미국에 제대로 된 항구에 갖다가 오는 거 다 돈 내야 되니까. 항구가 아닌 해안에 갖다가 대고 내려. 너는 여기 다 빈 땅이니까 여기서 멈춰서 오고 살아.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스웨덴은 그렇게 지주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 자체한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역시 미국으로 얼마나 간절하세요? 기록에 내가 믿지도 않았어요. 몇 군데를 확인했어. 그때 당시에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 갔답니다. 한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내가 책 읽고도 예이 설마 아니 이럴 수.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몇 군데 확인했어. 근데 역시 여전히 3분의 1. 그만치 대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신대륙. 거기 가면 뭐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때다. 이러니까 이제 배 타고 참. 좌지간에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스웨덴의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무조건 그냥 일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배워야 된다 하면서 노동자 단체들이 학습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일단 우리 도산 선생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배워야 된다. 인양반도 비슷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그렇게 남의 민족의 침탈을 받아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간에 그 있잖아. 도사는 말이야 싸우자고는 안 하고 말이야 무슨 뭐 실력 양성 운동이니 뭐니 해서 싸우는 건 피했잖아.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웨덴이 그걸 보면서 참 절박하면 이런 우리 도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우자 하면서 근데 배우려면 돈도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 된다. 뭐 나라에 뭐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이제 운동을 그냥 이어갔는데 그 노동당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으니까 법을 만들어. 소위 스터디 서클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면서 저것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대개 이렇습니다. 한 공부하는 그룹이 지금은 한 7, 8명, 많으면 한 10대 명, 대체로. 그럼 이제 모여서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들 중에 뭐 저기 주제 발표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늘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고 연락하고 강사 초청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면 총무가 필요하잖아. 총무. 그래서 그 총무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만약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총무는 국가가 그 정기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재료비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물론 아주 사적인 거, 아주 특별한 거 이건 그 사람들의 뭐 아주 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는 근데 자기네들이 그건 자기네들 손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저 공공성을 띈 또 누구나 다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폭스폴 시민대학이라고 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해가지고 20세기 초부터는 아주 체계화됩니다. 체계화돼서 이제 공공부담으로 그런 걸 하고 성인교육 확대가 됩니다. 그 시간이 좀 가는군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에 오면 유네스코 OECD가 소위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 시대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각 회원국들에게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훈련 그걸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체계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유네스코 회원이고 또 우리도 90년대에 OECD 회원이 되면서 OECD가 저런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그것에 감독도 받습니다. 와서 우리나라 와서 다 조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이러이러한 것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와서 제안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라마다 물론 유럽, 미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조금 뒤에 이제 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학습사회 건설을 이제 큰 목표로 삼고 사회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적 운동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지식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알고 가는 주인으로서 사회를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요 근래에 어느 뭐 장관이 그런 얘기했다고요. 5천만 뭐 주권자라고 해서 5천만이 다 주권자로서 떠들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참나. 그건 참. 주권자가 주권자대로 되는데 왜 뭐라 그래요? 참 그런 것들. 여하튼 주권 진짜 주권자가 되자 이겁니다. 우리 학습운동은 주권자가 진짜 주권자가 되자. 모르면 주권자가 안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아는가 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알는데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뭐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알고 배우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또 우리 도산 선생이 그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배워야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배움으로써 사회의 주체가 되고 주권자로서 살아가서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다.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 제도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밖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 학교와 대학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었는데 학교와 대학, 특히 대학을 개혁하는 것이 큰 과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평생학습 대학이라는 아주 그렇게 이름을 개념을 그렇게 해서 대학 개혁을 지금 나라마다 열심히 하고 우리도 정부에서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이지 않아서 좀 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상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타율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그 자율을 지 마음대로만 하면 되느냐 책임도 져야 됩니다. 요즘에서 소위 학습권이 뭐를 망쳤다 교육을 망쳤다 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학습권은 학습의 권리도 있지만 이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와 또 교육자들 간에 서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간에 학습사회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데 자율과 책임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사회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의 가치를 인정한다. 꼭 대학을만 졸업해야 학위를 받고 학교만 졸업해야 졸업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밖에서 대학 밖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도 그걸 인정받는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한다든지 독과학위제를 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렇게 직장에서 배운 뭐 단체 가서 배우고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박사에 뭐 충분히 박사 학위 받을만 하네 하면 심사해가지고 박사학위 줍니다. 대학을 안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 다니고도 그만한 수준의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졸업장 뭐 대학 졸업장 박사학위까지도 주는 것도 나라마다 열심히 서는 것들 해서 꼭 제도권의 교육기관만 다니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학습이 아니다. 학습은 열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재정이 확보돼야 되고 확보된 재정으로 사람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학습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세제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장관했지만 교육부하고 얘기하면 역시 그이들은 맨날 학교 대학이고 또 국회 가서 얘기해도 학교와 대학이지 평생 교육 놀고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민운동단체들의 조직적 참여가 부족합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더 참여하고 그들이 진짜 왜 시민단체로 가자는 거니까 그들이 더 주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강한 전통과 동력을 갖춘 흥사단이 학습사회 운동의 중심축으로 자임하고 나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우자. 아닙니까? 배워야 된다. 또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다. 왜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 조선선생.
각자가 주인이다. 각자가 주인이니까 책임도 같이 져야지. 그리고 힘을 합쳐서 새 나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새 나라 만들자.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간 목표고 진짜 한두 분 정도 그래도 지금 참 질문을